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우리 모드바다님도 오셨고, 꿈꾸는 남자님, 머니맨님, 그리고 우리 써니님, 로우드님, 스니퍼님하고 화려한 인생님도 어서오시고요. 다둥이맘님도 오셨고, 불스킹, 월봉님, 신한님, 네, 이 우상양봉님도 오셨고요. 네, 평생부모님하고 레드벨벳님, 후야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래 보통 5월달이면 끝나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좀 있었는데 좀 이제 여름에 태풍 지나가고 또 시원한 동풍이 분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좀 시원하고 아침에, 그리고 하늘도 굉장히 뭐 가을 하늘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디 좀 가까운데 바람 쐬러 또 떠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 오늘 토요일날 이제 보통 이제 밤 9시에 방송 열다가 낮 2시에 한번 열어봤는데 지금 오늘은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급등주 선침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요령과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귀중한 시간이 뭐 토요일날 또 일이 좀 많으실 텐데 3시까지 딱 맞춰가지고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여기 아까 방송 순서를 이제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선침의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징주 그리고 회원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금요일날 어젯밤에 잡아드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저녁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열렸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을 해보고 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날은 이제 앞으로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시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월요일날 또 우리 무방회원들은 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부터 거꾸로 한번 짚어보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이죠. 네, 코스피 지수는 0.68% 상승으로 끝났고 잘 끝났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속보로 나왔죠.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고 급등을 했습니다. 꺾어서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8% 더 큰 상승이 나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어요. 아랫꼬리를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 이번 주죠, 아직은. 네, 이번 주에 보면 월요일날부터 음봉하는 데 때리고 시작했는데 화요일날도 밑꼬리, 목요일날도 밑꼬리,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밑꼬리, 심지어 양봉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20포인트를 또 회복하면 또 금방 또 종목들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850, 880을 또 회복하면 지수건 종목이건 또 금방 또 좋아집니다. 아무튼 코스닥에서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 잘 끝났느냐? 아니죠. 항상 주식은 내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또 크게 봐야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끝났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코스닥 지수가 요즘에 전저점을 깨져갖고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드시죠, 그죠? 여기를 깨는 바람에 개인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간단해요. 여기를 깨졌으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여기 안으로 다시 주가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조정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트가 별거 아닌데, 차트 별거 아닙니다. 근데 대학교, 대학원, 뭐 진짜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대학 뭐 학교 공부도 많이 배우는 게 뭐 좋기야 좋겠지만 또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 뭐 가방끈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도 인생 경험을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도 보시면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차트만 보면 무너져 내려요. 왜 그러냐면 이 전저점이 이게 뭔지 요거만 살짝 건드리면 개인들의 심리가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요번에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개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이 배우건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건 간에 전저점을 깨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그 전저점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를 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위로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데 얼마 남았어요? 땡겨서 보세요. 이게 전저점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전저점 바로 밑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월요일날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예요? 조정과 투매가 끝난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전저점 여기에서 얼마 안 벗어났어요. 이 논리는, 이 원리는 제가 월요일날이나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니면 이따 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급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싶어도 못 사시면, 수익을 내고 싶어도 못 내세요. 종목들이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더 나올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급등 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급등 나오면 하는 사이에 다 가버립니다. 자, 일단 여기 뭐 세계 증시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마무리 져드릴게요.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1.1%,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도 올라왔어요. 중국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세 부과를 맞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0.5% 정도 올라왔고 홍콩도 비슷한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네, 잘 끝났어요. 여기 이제 인도도 상승으로 끝났고 호주도 0.8%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보이시죠?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끝났고 미국이 어떻게 끝났냐면 왼쪽 걸로 이제 볼까요?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우지수가 0.4%, 나스닥은 1.3% 급등이죠. 네. S&P 500 지수 여기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0.8%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끝났어요. 캐나다도 플러스로 끝났고 브라질, 멕시코 할 거 없이 이쪽 아메리카 쪽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수를 그리고 시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는 되게 잘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좋은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신용이 어디 있죠? 잠깐만요. 요번에 저도 이제 저희 방에서 이거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들하고 무료 방송에서 잡아드리는 시황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그런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거든요. 우리 방 회원들한테는. 근데 그때 우리 방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시황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용 물량을 잘 보시라고요. 지금 6월 12일 정확히 6월 13일 선거 이후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주식 갖다 버렸는데 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형주만 왜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요? 그 원인을 잘 보시면 여기 이걸 보세요. 이게 신용잔고 물량이거든요. 네.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6월 12일 그러니까 선거 직전입니다. 선거랑 요번에 뭐랑 같이 있었냐면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같이 있었죠. 여기 신용 물량인데 이때까지 급증을 했었어요. 좀 주춤주춤하다가 4월 여기 초부터 쫙 신용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신용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아무래도 신용 물량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신용으로 건 물량들을 죽여놓고 가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번에 신용 물량들이 싹 진짜 털려버렸습니다. 신용을 좋은 뜻으로 쓰는 분도 가끔씩은 있으세요. 이제 투자금이 좀 이제 지금 말라가지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어서 일단 신용으로 좀 샀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시면 그걸 다시 이제 상환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무리수를 두는 개인들이 많았었어요. 보통은. 그런데 요번에 항상 그래요. 지수가 이제 앞으로 신고가 날 거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가 신고가 나고 많이 가야 되는데 신용 물량 같은 게 많으면 그렇게 못 가요. 아시잖아요. 이건 기본이니까요. 그죠? 신용이 많으면 주식시장이 많이 못 갑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못 가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신용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수는 못 가고 있는데 신용만 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성 물량이겠죠 이게. 그래서 그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라고요. 신용이 많으면 무조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래갖고 개인들 다 털렸어요. 신용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스닥이 그래요. 이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안 가는 상태에서 또는 종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신용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못 가잖아요. 요번에 대북주가 그랬잖아요. 대북주가 그 6월 12일 미국이나 북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부터 하락하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4월 20일 전후부터 또 어떤 것들은 5월 중순부터 그때부터 하락했어요. 차트 잘 보세요.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개인들 헷갈리게 하려고 조금 더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는 4월달, 5월달부터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5월달에 여러분들 호재가 얼마나 많았어요. 대북주에 6월 12일 정상회담 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계속 호재 나왔는데 못 가잖아요. 거래도 터졌고요. 거기다가 신용 물량까지 증가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담됐던 거예요. 이게 이 신용이 왜 여기서 늘어났을까요? 요 시점이 대북주가 급등했을 때 그 개인들이 대북주 사야 된다고 막 그랬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 신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증가했거든요. 보세요. 다 떨어졌어요. 요 수치는 금요일까지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예요. 여기는 7월 그러니까 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거하고 금요일 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신용 물량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신용 물량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쭉 신용이 증가하다가 꺾였었잖아요. 그죠? 꺾였었죠. 여기서 그죠? 여기 수준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뭐예요? 주가도 낙폭으로 많이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오죠. 신용도 거의 다 지금 줄일 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용도 이제 어느 정도 줄면 여기도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신용이 늘어나면 무조건 나쁘냐? 솔직히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종목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받아서 추천주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개인들이 막 신용을 들고 신용으로 막 그 종목을 사면 그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신용이 하나도 없어서 올라갔겠네요? 안 그래요. 여기 10월 달부터 이렇게 신용이 급증했었죠. 여기까지 보이세요? 10월 달부터 여기가 1월 말 2월 초거든요. 화살표 끝에 부분이 이때가 어디였냐면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올 때입니다. 지수 잠깐 보실게요. 코스닥 지수 보이시죠? 여기에요. 급등 나왔었죠. 신용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지수는 급등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이래요. 신용이 늘면서 갑니다. 근데 지금 신용을 죽여놨거든요. 그냥 최근에 지수가 못 가는데 뭐만 늘었어요? 신용만 아까 이만큼 늘은 거예요. 지수가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이제 눌러버렸죠. 관세를 때리면서.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맞춰서 신용 물량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었고 대북주들이 더 이상 안 가고 있는데도 신용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한꺼번에 요번에 빠진 거예요. 하필이면 대북주가 걸려든 거죠. 거기에. 그래서 아무튼 신용 물량이 지금 그 많았던 신용 물량들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거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강제 청산이죠. 예, 강제적으로 청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반강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기사를 제가 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는 그 중국이 뭐예요?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죠?
딱 부과하는 순간 주식시장에 급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락해야 되는데 급반등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 반영돼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재료가 소멸됐다. 그 얘기를 좀 진작 좀 해주지. 언론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좀 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계속 주가가 떨어질 것처럼 막 뉴스를 내보내다가 반등 나오면 이미 반영돼서 그렇대요. 네. 그런 식이에요, 항상. 언론을 믿지 말라니까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게 언론이에요. 제 말에 공감 안 가세요? 네.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게 사도는 저기 먼 친척보다도 못한 게 언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언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하는 광고랑 금융권에서 하는 광고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해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글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끝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이 반드시 또 증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신용이 이만큼 많이 늘었었는데 이 신용이 또 여기 앞에를 제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당신들 주식하지 마라, 조심해라 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옛날에 3년 전에 그래갖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어요. 그 언론에서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 언론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때도 악고점을 넘기면서 신용 잔고가요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1월달부터 7개월 동안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때 화장품주 있죠. 아모레, 퍼시픽,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 막 뭐 저게 그때 뭐예요? 지금 이름 바꿨죠. 리더스 코스메틱인가? 그거는 40배 가고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신용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나올 때 분명히 신용이 또 늘어날 거거든요. 조금 시간은 좀 약간 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신용이 또 증가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언론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아 진짜 많이 가려나 보다. 그 생각하시고 수익들을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신용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제가 또 방송 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예전에 제가 겪어봤거든요. 언론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걱정해주는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설마 MBC가 나를 속이겠어?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설마 예, 항상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여기 이제 역사 공부하신 분도 이제 많이 돌아 계실 것 같은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실 거예요. 항상 개인들은 속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이라기보다 군중이죠. 군중, 대중들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금융 이제 뭐 경제 이런 것 쪽에 역사 공부를 쭉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아 진짜 다 속는구나. 군중들은 대중들은 항상 속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원전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땅 투기 없었는 줄 아세요? 그때도 땅 투기 있었어요. 네. 뭐 강남에서만 이렇게 뭐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는 것 같으세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대가 기원 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있었고 3000년 전에 뭐 이집트나 이런 데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땅 투기하고요, 별게 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건 여담인데 어디예요? 이집트가 옛날에 지금 미국처럼 굉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집트가. 뭐 몇천 년,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죠? 이집트가 기원전 그 전에는 이제 로마 나타나기 전에 강대국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집트가 문명이 발달했을 때 피임약이 있었답니다. 예, 그게 악어똥이랑 벌꿀이랑 이렇게 어떻게 섞으면 그게 벌꿀 맞나요?
그 공부하신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벌꿀이랑 악어 똥이랑 이렇게 하면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사니까 그걸 먹으면 피임이 됐대요. 그런 것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역사 공부하면 별의별 재밌는 것들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그거더라고요. 군중들은 항상 속아요. 요번에는 안 속겠어요?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간단한 겁니다. 안 속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죠? 네. 안 속으시면 돼요.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방송한 지 이제 20분 지났는데 아직 본론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종목 추천 아무리 좋은 걸 해드리면 뭐예요? 들고 나가면 바로 속아버리시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한 5개를 압축해서 딱 드려도요 나가면 다 털리는 거예요. 다 잘라먹고 그냥 한 2-3%만 떨어져도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다 막 불안해하시고 뭐 5%만 올라가도 막 이거 어떡하지? 다 팔아버리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무료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2달 됐는데 아직도 무료 추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못 들고 가세요. 제가 그냥 하루짜리 단타 치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기 종목들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급반등이 나올 건데 요지는 뭐냐면 신고가 날 때 분명히 신용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죠? 네. 지수가 코스닥 지수 크게 올라올 때 신용이 급증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거 한마디만 더 넘어갈게요. 옛날에 언제 그랬냐면 뭐 볼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옛날에 코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죠? 여기요. 이때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바닥에서는 고수가 써요. 저 위에서는 하수가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수는 빠져나갔겠죠.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을 고수가 쓸 때가 있고 하수가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수가 썼어요. 어디에요? 대북주예요. 특히 거기에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적은 종목일수록 요번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강제적으로 팔렸거든요. 왜냐면 뭐 개인들이 불안해서 판 것도 있겠지만 반대 매매 당한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종목들 떨어진 걸 계산해 보면 반대 매매 당할 정도만큼만 하락한 종목들 은근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가 대비 30%나 40% 정도 손실 나면 그 증권회사에서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돈 넣어놓으세요. 안 넣어놓으시면 내일 아침에 저기 매도 나갑니다 그러죠. 네. 증권회사가 이게 여러분들 죄송한데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고 그럴 때는 참 좋아요. 네. 돈을 딱 이제 입금해 놓고 막 이제 뭐 그죠? 신용도 쓰시고 뭐 몰빵도 하시고 거래 단타도 많이 치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선물도 보내줘요. 거래 많이 하면 수수료 많이 내니까 명절 때마다 뭐 오고요. 항상 VIP 고객님 그러면서 전화 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네? 신용 여기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주가 급락해서 그 증거금이 부족하잖아요. 예,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그 증권사가 그렇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흔들던 증권사가 그 소중한 고객님의 그 돈을요, 주식을 다음날 아침에 하한가에 내놓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네. 신용 썼는데 그 다음날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증권사에서 아침 8시에 아침 일찍 8시 10분이죠. 하한가에 주문을 내놔요. 왜? 팔으려고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렇게 좋은 광고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고객님 하지만 네, 돈을 못 갚으면 네, 돈이 조금 모자라면 다음날 아침에 하한가에 걸어놓습니다.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 수수료 챙기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네, 아무튼 신용 얘기하다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기 주간 그 낙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아무튼 좋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급등주 이제 선침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제 항상 이제 급등주만 사도 참 좋은데 이걸 선침하는 방법이 뭘까? 급등주를 선침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급등주가 실적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여기 유튜브에서 방송 들으신 분들 좀 불편하시면 여기 밥TV로 들어오세요. 예, 밥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로그인 안 하고도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불편하시면 이쪽을 밥TV로 넘어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적주들이 이제 급등주 중에는 실적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중에서 실적주하고 대표적인 게 테마주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데,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회계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료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재료요? 이왕이면 미공개 재료. 이걸 아셔야 되겠죠. 기업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뭐 하도 HTS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열어보면 이제 뭐 EPS, BPS, 뭐 실적, 그죠? 영업이익 다 뜨거든요. 그것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 실적이고요. 그쵸? 과거 실적. 예,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 이거죠. 개인분들 이렇게 종목 진단을 이렇게 해드리면 그런 얘기가 하세요. 이거 왜 사셨나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서 샀대요. 딱 열어보면 3년째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이. 아닌데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말을 바꾸십니다. 네, 그런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누가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더라. 네, 그래서 사셨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애들로 이제 둘러대신 분들 가끔 계세요.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있으세요. 아무튼 이게 그냥 급등주로 선취하시려면 첫 번째 실적주라면 기업 회계를 정말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면 그런 걸 잘 하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 증권회사 뭐 지점장급 이상의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상한가는 여기 테마주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건 재료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재료요? 미공개 재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재밌는 게 종목당 테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집에 정장 있으시죠, 그죠? 예. 어디 결혼식이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좀 갖춰 입고 나가야 될 때 정장을 이렇게 여자분 남자분 다 정장을 입고 나가시잖아요. 정장이 한 벌밖에 없으신가요? 아니지 않나요? 그죠? 철마다 그죠? 네, 봄 가을 아니면 뭐 여름 겨울 따로 있으실 거고, 뭐 가을 옷도 한 벌이 아니고 그죠? 두세 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사람마다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옷이. 예. 그때마다 뭐 이제 입고 싶으신 거 아니면 격식에 맞는 걸 이제 입고 나가시잖아요. 테마주도 똑같아요. 한 가지 테마, 종목당 한 가지 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테마가 한 5개, 6개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걔는 저거 갈 때 저거 따라가고 이거 갈 때 따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테마주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바이오이면서 방탄소년단 그런 게 GMP 같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면서 공기청정기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개별주를 지금 좋아하시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거든요. 예, 급등주를 이제 선취매를 해야 되는데, 실적주들은 상한가가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테마주는 상한가가 잘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 이제 차트를 좀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급등주를 선취매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적주건 이제 테마주건 첫 번째는 뭐냐면 재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기 전,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온 후겠죠. 그렇죠? 그럴 때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침체기를 이제 걷다가 여기에서 이제 살짝씩 들었다 놨다 하죠.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세력들이 여기서 몇 달 동안 매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세력이
바닥에서 몇 달 동안 매집을 해요. 보통 얼마 동안 하는지 아세요? 그건 비밀. 얘기해드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세력이 보통 이렇게 매집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뭐 종마다 다 틀린데 그냥 스탠다드 기본으로 얘기하면 보통 세력이 3개월 정도는 매집을 하더라고요.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보다 뭐 3일 만에 하는 것도 있고요. 3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3개월 잡으시면 돼요. 일반 개별주들은. 네. 근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틀려요. 파우노미님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여기 3개월 보통 이제 세력이 매집하면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도 이게 왜 하냐면 이거 왜 3개월인지 알려드리냐면 세력도 예 어서 오세요. 네. 세력도 3개월은 갖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개별주 바닥에서 세력대에 이제 돈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면 보통 3개월은 들었다 놨다 해요. 세력도 이 바닥에서 날고 긴다는 세력도 3개월은 들고 가는데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면 3일만 안 가면 막 죽으려고 그러세요. 나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3일도 못 가져가요. 분명히 그 주식하시는 그 돈이 3년 아니면 30년 동안 그죠? 열심히 일해서 모으신 돈일 텐데 그 소중한 돈을 투자하려고 투자해서 이제 돈을 좀 버시려고 주식을 하셨을 텐데 3일을 못 들고 갑니다. 막 그래요. 막 그런 분들 많으세요. 3일을 못 가져가요. 종목 샀는데 3일 동안 안 가지면 막 괴로워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력도 3개월은 매집합니다. 그죠? 세력이 3개월 가져가면 세력보다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양심상.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력도 3개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뭐 단기 매매하실 때는 뭐 빨리빨리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뭐 중기 특히 좀 들고 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꼭 마음에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혼내거나 뭘 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마음을 좀 편하게 잡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난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네. 항상 뭐냐면 차트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고 가거든요. 밑에 만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완전 생바닥은 여기에요. 그죠? 완전 저점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주식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시고 최소한 눌림목이라도 알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맥점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료가 나오기 전에 급등주 선침하는 방법은 여기에요. 근데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이 뭐냐면 실적주 아니면 테마주. 분명히 돈이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시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주식을 잘 하시면 본인들께서 사모펀드나 뭘 차리셔야죠. 저도 이런 데서 추천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분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정보력과 기업 분석 능력 있으시면 말 그대로 사모펀드나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그 정도 실력이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쉽진 않지만 노력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투매가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신용 물량들 죽인다고 일반 개인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신용 잔고 물량 줄어든 거 보셨죠? 급락한 거. 이 신용들이 거의 개별주에 걸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개별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연하게 손절하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들어오면 급반등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교체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좋은 얘기 해드리잖아요. 또 주말에 이 좋은 날에 바깥에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빨리 끝내고 또 나가서 또 일 보자고요. 한 1, 20분만 더 할게요. 아까 신용 얘기를 잠깐만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도움 드린다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10분, 2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라도 매수를 하셔야죠. 그쵸? 네. 요거는 뭐냐면 재료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재료가 나온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차트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재료가 한번 나오잖아요. 나왔다는 얘기는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러고 있든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요걸 사셔야 돼요. 둘 중에 누가 신고가가 빨리 날까요? 이게 신고가가 빨리 나겠죠.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서 중기로 가져가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약간 앞에 이제 재료가 노출이 돼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몇 달 동안 돌린 게 있어요. 한 4, 5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돌린 것도 있고 뭐 4, 5개월 이상 돌린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료가 노출은 됐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보면 뭐에 비유될까요? 뭐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걸 뭐 또 왜 뭐 자꾸 우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녹차 같은 것도 녹차에 비유하면 좋겠네요. 녹차도 녹차가 딱 좋겠네. 제가 녹차도 이제 녹차를 자주 마시는데 방송하니까 녹차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혀가 꼬이네요. 녹차를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우린 거보다 두 번째 뭐 그때 우린 게 더 맛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녹차가 그렇잖아요. 보통 3번은 우려 먹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좋은 거는 한 번 올라가고 돌리다가 또 좀 식혀요. 예, 식힌다는 게 눌림목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죠. 3번. 보통 3번 우려 먹는데 녹차도 그렇습니다. 녹차가 그렇듯이 주식도 많이 가는 건 3번 정도 갑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 맥점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극심한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들 하셔야 돼요. 저희 방에서 어떤 거 좋아하냐면 바닥에서 들었다 놓는 거 있죠. 여기서 사요. 여기 앞 뒤에서 삽니다. 기업 분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앞이나 뒤에 여기서 삽니다. 특히 실적주는 여기서 삽니다. 실적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있는 게 실적주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건 턴어라운드예요. 고생하다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죠. 흑자 전환 기업. 그런 거 여기서 삽니다. 기업 분석, 회계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회계 분석 그런 것도 자신 있어요. 테마주도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그렇게 공략을 해도 수익이 50% 100% 이상 나고 거의 잘못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들었다 놨다 투매하고 그러니까 그죠? 네,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실적에 받침이 돼주면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실적주들은 여기서 하는 거고 이제 강한 테마 있죠. 강한 테마가 있는 그 것들은 보통 차트가 이렇게 가거든요. 무식하게 가요. 실적주들은 무식하게 안 가고 잔잔하게 가요. 좀에 한 20% 30%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20, 30%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요. 잔잔하게 가요. 그런데 한 6개월 두고 가보세요. 수익 한 200% 나 있어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6개월 3개월 물려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 저희 방 들어오시면 6개월 정도 들고 가는 종목, 장기 종목들 있죠. 많이 추천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시면 200% 300%씩 우습게 납니다. 중기도 수익이 100% 200%씩 나는데 단기간 안에 장기 종목들은 얼마나 쉽게 나겠어요. 저런 것들은 자원규모가 좀 크신 분들이 하시면 좋죠. 네. 아니면 중기로 이제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나중에 참고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급등주 선침해 얘기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자리죠. 여기서 이제 가는데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테마주들이요. 아까 녹차에 비유했었죠, 그죠? 재료를 또 계속 우려먹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특징주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재료가 나오기 전에 거는 거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매도했던 게 키스트죠. 보세요. 바닥에서 뭐 하는 거냐면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었어요. SM이랑 합병을 했는데 그럼 상한가 가야 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했어요. 뭐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방탄소년 관련단 주라고 그때 방탄소년단 관련 주라고 급부상 하자마자 바로 음봉 때리더라고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여기였나요? 네. SM이랑 합병한 게 여기인지 뒤인지 그거 딱 하고 나서 하락했어요. 속을 다 뒤집어 놨었죠 개인들.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마지막에 처음에는 안 먹혔던 재료가 뒤에 가서 먹히죠. 방탄소년단. 그래서 급등했어요. 저희 방에서 매집을 이런 데서 했겠죠. 2,500원. 네.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재료가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 2월달에 이게 안 간 게 이해가 가요. 이 2월 초인데 2월 초에 지수 급락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월 초에 지수 급락 나오니까 안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뭐 양보 하나 나오고 돌렸는데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가는 게 이제 테마주인데 테마주로 갔었죠. 이거는 네, 방탄소년단 이렇게 갔었고 저희 방에서 이런 데서 매수해서 여기 5,000 여기 4,800원 뭐 5,000원 요 원절에서 팔았어요. 저희 방에서 팔고 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단타치로 들어오거든요. 다 빼버렸죠, 그죠? 이게 이제 바닥에서 만드는 페이지 유형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서 만드는 게 요거하고 이제 서산 우수 AMS 보시 우수 AMS. 네. 요게 뭐냐면 바닥에서 이게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들었다 놨다 상한가를 만들고 들었다가 살짝 놓고서 그 다음부터 촥촥촥 올라간 거예요. 저희 방에 수익이 이것도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성파워텍. 이게 바닥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작을 했죠. 뭘로요? 장대음봉으로. 옛날에 고점에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도망가 막 그랬거든요. 예. 고점에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끝났다. 세력이 나갔다 그래서 막 도망가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서 나와요. 세력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바닥에서 나와요. 이런 게 장대음봉이거든요. 네. 꽂아놔요. 예. 양봉 하나 나오기 무섭게 바로 꽂아 놓습니다. 걔네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도 이게 이런 데서 매집 이게 선침에 여기서 한 거예요. 정말 싸게 샀어요. 2,000원대에서 나중에 5,800원 6,000원까지 왔었어요. 수익 예상이 100% 이상 100%까지 났겠죠. 선침에는 이런 데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월 뭐 1, 2월 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맨날 음봉 때리고 또 올렸다가 또 음봉 때리고 아닌 척하고 막 그러다가 이러다 가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되게 힘들게 하면서 가요. 들고 있으면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일반 개인들은 그러시고 왜냐면 매수를 이제 싸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돈이 보이고 나서 샀거든요. 네. 급등을 해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단기간에 30% 났겠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은 이제 중주로 하니까 1, 20%짜리 이런 수익을 잘 안 챙깁니다. 챙길 때도 있어요. 짧게 보고 들어갈 때 바로바로 챙기는데 실적이 좋고 앞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거는 가져갑니다. 나중에 여기 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끝에는 그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게 중기로 하면은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선침해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널렸거든요. 왜요? 신용 물량 죽인다고 투매가 나와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장인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재료가 나온 후에 그걸 얘기해 드리면 이제 이런 거겠죠. 재료가 나온 후에 공략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테마가 형성이 이미 된 거예요. 앞에 테마가 이미 형성이 됐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발주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2차 상승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앞에 이게 퍼스트에게 대북주로 상한가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요렇게 눌렸었죠. 그 다음에 다시 갔잖아요. 그 요걸 뭐라고 그래요? 2차 상승 또는 후발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미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간다, 또 갔으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뭐냐면, 앞에서는 뭐냐면 별로 못 갔어요. 앞에서는 4월 달에 올 초에 뭐 상한가 너댓 개 이상 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산업 같은 걸 좀 보시면, 이것도 대북주인데, 이런 것들은 뭐 400% 수익 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죠? 이거에 비하면 퍼스텍은 후발주자죠. 요거밖에 못 갔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게 뽑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하냐면 여기 눌렸을 때 여기입니다. 네. 요 지점이 매수 맥점이죠. 여기가 선침해하는 자리예요. 2차 파동 나올 것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세력이 매집한 게 요겁니다. 거래가 별로 안 보이시죠? 요건 거예요. 그 앞에서도 제가 분석하기엔 다 안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어제 수익 실현한 게 제일 제강이거든요. 이게 수익 한 60% 났는데, 이게 진짜 후발주인 거예요. 이게 SOC, 북한 SOC 도로 관련주인데, 앞에서는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요거 하나 나오고 꺾였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도로 관련주 중에 뭐 급등 많이 한 것들이 있거든요. 북한 그 도로 관련주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 후발주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이만큼 가잖아요. 요만큼 간 것만 해도 이게 1,500원 정도 찍고 여기가 2,6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간 거죠. 상대적으로. 대장주들은 그렇게 못 갔어요. 예. 저희 방에서 이게 6월 4일날 매수해가지고 여기죠. 올라갈 때 한번 줄였다가 어제 다 팔았거든요. 어제 최종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 됩니다. 61% 나오더라고요. 대북주 중에서도 재료가 있는 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회사가 좋았어요. 그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를 사더라도 실적이 받침이 되는 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이 회사를 누가 샀다니까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대북주들 급락하는데 얘는 올라와 버리잖아요. 실제로 다 안 팔고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60%까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후발주 2차 상승. 이게 선침한 거죠. 그 다음에 내추럴 엔도텍이 이게 어제 좀 팔았는데 이것도 매수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앞에 보시면 한번 상한가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2차 상승 나왔죠. 짧게 1차 2차 상승 눌리고 눌렸을 때 여기서 샀어요. 23,000원 전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사가지고 어제 2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요거는 중국의 화장품 고 있죠? 예, 고 이제 재료가 있어서 나왔어요. 회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상한가 나온 종목을 뒤에서 사잖아요. 이 회사 제품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예. 뭐 어제는 이제 중국 관련된 게 하나 얘기가 나와서 한 건데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여기 23,000원 정도 샀는데 뭐 어제 한부터 20% 25%까지 급등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발주자들도 바닥에서만 선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런 데서도 선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들었다가 눌렀다 또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선침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저 밑에서 하든지. 여기서 할 때는 실적주들이 이게 가능하고 테마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테마주들은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는데 테마주는요 실적이 제일 좋은 게 테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테마주를 사더라도 실적주 삽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실적이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들어온 거랑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세력이 매집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북주 중에 무슨 아까 도로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대장주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집이 제일 잘 되는 게 대장주거든요. 그게 어쩔 때는 동전주일 수도 있어요. 예. 어쩔 때는 그게 잡주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쩔 때는 그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뭘 보고 하냐면 거래량 들어오는 걸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되면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매집이 제일 잘 된 것 중에 실적이 좋은 거. 나중에 테마가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테마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못할 때도 있어요. 재료가 소멸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거 사놓는 거죠. 그러면 실적으로 가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신공항, 요즘에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그죠? 저희 방에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조강 ILI라고 선거가 여기 2016년에 있었죠, 그죠? 국회의원 선거요. 네. 이 종목을 그때 4,000원쯤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여기쯤이 될 겁니다. 샀는데 수익이 좀 바로 났었는데 안 팔았어요. 돈이 쫙 들어왔거든요. 매집됐고. 이때 4월달에 선거였습니다. 4월달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매수하고 나중에 이제 없는 분들 쫙 사들였어요. 바닥에서. 근데 이게 보면 4,000원에서 3,800원 4,000원에 샀는데 7,000원까지 왔었어요.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요? 100% 조금 안 되게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뭘로 갔냐? 실적으로 갔어요. 테마주로 샀는데 실적으로 갔다고요. 그때 실적은 좀 안 되고 테마만 되는 애들은 조금 늦게 갔어요. 두 달 정도? 한두 달 늦게 갔고, 테마 여기 실적이 좋은 조강 ILI는 그냥 그래 우리 그냥 실적으로 가자. 그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테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중에서 테마성이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것들을 그걸 골라내는 거죠. 내추럴 엔더테도 마찬가지. 이건 대놓고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물건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급등주 선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급등주 선침에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즉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성파워텍, 우수AMS 저런 식으로 키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오겠죠. 기본 매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료가 이미 나온 것들이죠. 아까 녹차를 우려먹는 이제 그런 것처럼 비유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디가 매수 맥점이겠어요? 당연히 급등 직전이겠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죠? 이런 데서 매수하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되게 힘드세요. 여러분들 사서 한번 혼자서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전문가 리딩 없으면 사지도 못하실 뿐더러, 왜 못 사냐면 떨어지기 일보 직전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전문가 9년 10년 하면서 종목 진단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에 사가지고 수익 내는 개인을 저 진짜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아까 바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냈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여기 사가지고 고생하다가 본전 매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손절하든지 거의 손절해요. 네, 못 견뎌요. 네.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알려드리긴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개인들이 힘든 점이 뭐냐면, 이건 이제 재료가 나온 후에 테마가 형성이 이미 된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보다는 이게 공략하기 더 쉬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테마가 먼저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기차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전기차 꼭 갈 것 같아요. 전기차 테마주를 사고 싶어서 회원가입 이제 뭐 전문가한테 회원가입 하려고 하니까 돈은 비싸고, 그래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는데 까짓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전기차 관련주 딱 쳤어요. 한 전기차 관련주 치면 한 50개에서 한 100개 나올걸요? 그 중에서 하나 잘 고르시면 돼요. 50개에서 100개를 계속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는 애가 쓴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확인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저기 귀동냥하러.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검증되지 않는 글 같은 걸 좀 잘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검색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쳐보시면 50개에서 100개 나옵니다. 요번에 철도주가 몇 개 나왔는 줄 아세요? 네, 안 세봤어요. 하도 많아서. 옛날에 철도주 급등하면 한 5개 정도 올라가는 걸 많았는데,
5개가 아니고 50개도 넘죠, 그죠? 한 150개 넘는 것 같아요. 다 철도주래요. 저러다가는 철도 저기 기차에다가 호두과자 납품하는 회사까지 갈 판이었어요, 이번에. 그쵸? 4월달에 5월달에 대북주가 너무 많이 가니까 저러다가 진짜 저기 어디 KTX나 어디다 호두과자나 이런 도시락 파는 업체까지 날아가겠다. 네,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실제로 움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네. 테마라는 건 모르거든요, 그만큼. 아무튼 종목들을 잘 찾아서 공략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주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지수가 급등이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힘든 부분은 다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월요일부터 아무튼 전세계 증시도 이제 올라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수익이 안 날 때가 아니고요. 수익이 본격적으로 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종목이 좋으니까 들고 가면 수익 나겠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좋은 종목 들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종목 급등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목이 급등 나오면 더 힘들어요. 왜요? 팔지를 못하니까. 주식은 사는 건 쉽습니다. 그냥 기동량이건 뭐건 간에 사는 건 쉬워요. 파는 게 어려워요. 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그거를 또 다른 걸 교체를 해야죠. 수익 났건 손실 났건 그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오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안 놓치시고 열심히 노력을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편안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가슴속이 좀 답답하네요. 이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아마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손실이 많이 나 있으니 일단 이걸 회복을 하고 내가 이거부터 회복을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익 날 때도 금방 나요. 이 주식을 자꾸 이렇게 월급 받는 거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달 얼마 정도씩 벌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시장이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벌 때는 한꺼번에 또 이렇게 쫙 땡기는 또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꾸준하게 종목을 이렇게 뭐 단기 매매도 매력이 있지만 저희 방은 이제 중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났을 때 얼마나 좋은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네. 저희 방에서 단기 매매도 해요. 근데 진짜 메인은 중기란 말이에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뭐 이제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월달에 복사꽃이라고 그러죠. 복숭아꽃, 벚꽃, 뭐 매실, 뭐 이런 것도 매화꽃이죠. 다 똑같이 피는데 같은 시기에. 복숭아꽃이 필 때는 언제 펴요? 봄에. 아직 좀 추울 때죠, 그죠? 봄에 펴요. 그리고 힘든 여름을 지나고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장마, 태풍, 그죠? 한여름 더위를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히죠. 그쵸? 네. 그 열매가 또 익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힘든 시간을 이제 다 지나더라고요. 주식도 사람 사는 거랑 거의 똑같아서 똑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농업이나 이쪽 농사 짓는 거 관심이 좀 있어갖고 옛날에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해보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공부를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주식이랑 잘 맞습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 힘든 시간을 거쳐요. 중간에 막 벌레가 와서 막 그죠? 막 그 다 이렇게 갉아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났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더라고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태까지 고생들만 하시고 수익 못 내는 그런 억울한 그런 사연은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2월달부터 투매가 나왔는데 2, 3, 4, 5, 6, 7, 6개월 동안 고생만 하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꼭 수익 내세요. 아셨죠? 네, 7월달, 8월달에 이제 썸머랠리가 나온다면 큰 수익들이 많이 날 건데 아무튼 수익들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뭐 5%짜리, 10%짜리 이런 짧은 수익도 재밌겠지만 그거보다는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5%, 10%보다 50%, 100% 네, 이런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20%, 30% 수익도 좋아요. 근데 그 뒤에 공 하나 더 붙이세요. 네, 20%, 30% 말고 200%, 300% 아니면 뭐 앞에 1을 하나 더 붙이셔도 되겠죠. 120%, 130% 그런 수익들이 앞으로 많이 날 겁니다. 대신에 좋은 종목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는데 지금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어떻게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 선침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드렸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 월요일날 저녁 9시에 또 이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유튜브에서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쪽에서 이제 방송이 좀 불편하시면 이쪽 밥TV로 넘어와서 회원가입 없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